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사기 고소장으로 형사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기죄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말씀은 피해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십니다. 공감 또 공감합니다. 억울한 사연을 접한 법무사는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지혜로운 해법이 무엇이 있을까 피해자와 함께 고민해 봅니다. 물론 피해를 당해서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상담 및 사무실에 내방하셨겠지만 그래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고 법무사는 피해자로부터 사기죄를 당하게 된 구체적 경위를 경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주로 억울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법무사는 사건의 핵심, 즉 범죄가 성립되는 부분을 듣고 싶은데 피해자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다 보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법무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정확한 이해, 즉 고소장을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사건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전문가는 제일 먼저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발생 경위, 그 이후 내용까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 또 강조를 드립니다. 경찰이 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 즉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불송치 이유서에 기재하는 주요 3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오인입니다. 사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 경찰이 사실 오인으로 인해서 사건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사건 이해를 기반으로 작성된 고소장은 결국 경찰이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성공한 수사로 이끌 수 있는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이해, 고소장 작성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고 또 집중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되어 경찰이 이를 범죄로 인정, 즉 범죄가 법률상 성립이 되려면 성립 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법성, 책임성, 구속요건 해당성이라고 합니다. 위 3가지 한 가지만 빠져도 범죄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법무사가 실무적으로 가장 검토를 많이 연구하는 것이 구속요건 해당성입니다. 구속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은 법률상 정해진 특정 행위의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행위에 해당되어야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죄의 구속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산 또는 재물을 가지고 가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이러한 부분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기꾼들이 부정할 만한 요소를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해서 이를 차단하는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 지혜를 고소장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면 경찰이 올바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수사는 성공적인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기죄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은 범행 전후 내용 또 환경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즉 간접 증거를 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와 충분하게
수집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고소장이 작성되어야 성공적인 수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기죄 고소장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경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도 논리 정연한 서면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범죄 일시, 장소, 방법, 피해 정도, 회복 여부, 처벌 의사 등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사기꾼은 사실 행위는 인정하지만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을 교묘하게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 의지와 고소인이 잘 작성한 고소장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기꾼이 범할 당시의 범죄 의사를 반드시 밝혀서 억울함과 피해 변제를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검찰, 경찰에서 31년간 수사 경력이 있는 형사사건에 특화된 독보적인 법무사입니다. 또한 제가 그동안 필드에서 뼈빠지게 체득했던 원리를 적용시켰습니다. 이 형사 고소 분야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업계에서 검찰과 경찰을 모두 재직한 사람은 국내 0.1%도 안 됩니다. 자, 고소를 하는 방법을 몰라서 유튜브를 들어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면 법무사가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우리 여기 유튜브에 다른 또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많은 도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